Let's get it done. I see. 여러분들 아바타 물의 길 많이 기다리셨죠? 성공한 덕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무려 5,300억을 갈아 넣어 만든 아바타의 속편이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12월 7일에 런던에서 프리미엄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일부 스토리가 유출되어 아바타라면 못 참는 저는 이걸 그대로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바타 1편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초반부의 스토리는 코믹스 더 하이그라운드의 내용과 유사한 듯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의 아바타에 관련된 모든 스토리를 종합하여 1편을 보신 분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1편의 오마주와 함께 10분 컷 맛보기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아바타는 원래 영상미를 즐기기 위해 영화관에서 N차 관람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토리를 알고 보면 재미와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번 영상에는 아바타 1편과 2편의 스포일러가 치사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화관에서 관람 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년 만에 돌아온 판도라의 세계 아바타 물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아바타 1편으로부터 14년이 지난 2168년 제이크와 네이티리는 아이들을 낳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단둘이서 데이트도 즐기면서 행복한 판도라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나타나게 되고 제이크는 순간적으로 좋댔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바로 RDA가 프랜시스 아드모 장군의 지휘 아래 다시금 판도라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RDA라는 회사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초전도체인 혼옵테이늄이라는 광물을 캐기 위해 판도라로 파견 나온 회사 및 용병 집단으로 원주민이었던 나비족에게 스파이로 보내놨던 제이크에게 통수를 맞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향별 지구로 돌아갔었는데요. 땅만 파면 혼옵테이늄이 나오는 판도라를 포기할 수 없어 지구에서 왕복으로 12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인류의 적인 제이크도 족칠 겸 이를 갈며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드모 장군은 방송을 통해 판도라에 남아 나비족들과 연합하고 있던 인간들에게 원래 RDA의 기지였던 헬스게이트를 넘기고 투항하면 다시 고용까지 해주겠다고 꼬시는데요. 반대로 저항하는 자들은 싸그리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는데 호흡기 라이프에 질려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이크를 확고마 넘겨버리자고 쑥덕쑥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제이크와 네이티리는 그의 듬직한 아들 네테이암과 함께 부족의 원로회에 참석하여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러 가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스게이트를 놀이터 삼아 요리조리 싸돌아다니며 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이크의 5아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첫째 스파이더는 15년 전 인류의 패배 후에 기지에 남겨진 남자아이를 입양한 자식이었고, 둘째 키리는 1편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닥터 그레이스의 아바타 몸체에서 태어난 딸을 입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은 제이크와 네이티리가 낳은 아이들인데, 셋째인 네테이암은 듬직한 리더형 아들, 넷째 로아크는 네테이암에 치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아들, 그리고 다섯째 투크트리는 호기심이 많은 귀요미 막내딸입니다. 이렇게 싸돌아다니던 도중 제이크와 닥터 그레이스의 15년 전 녹화 영상을 보게 된 스파이더와 키리는 무언가를 느낀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네이티리는 아이들을 야단치게 되고, 안 그래도 인간이라서 마음에 안 들었던 스파이더에게는 대놓고 꺼지라며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한편 다음날 대군단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RDA는 이제는 아바타가 된 쿼리치 대령이 이끄는 리컨비넌트와 함께였는데요. 줄여서 리컴이라 불리는 이들은 아바타의 몸에 RDA의 용병들의 의식을 주입한 특수부대로 자신이 사망할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둔 일종의 백업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또 상황 파악을 못하고 밖을 싸돌아댕기다가 리컴들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네이티리에게 잔소리를 듣고 삐져버린 스파이더가 이들을 RDA에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이크와 오마티카야 부족들은 RDA를 상대로 공격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기존의 앰프와는 레벨루가 다른 리컴들과 엑소수트 전사들 때문에 그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어버리고 맙니다. 네이티리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활을 가지고 어떻게든 끝까지 저항하자고 주장하지만 제이크는 우리 가족이 RDA의 타겟이니
그냥 우리들만 조용히 도망가자고 하는데요. 이에 그들은 다 같이 짐을 싸고 정든 숲을 떠나게 됩니다. 제이크의 가족들이 향한 곳은 물의 보죽인 매트케이나족이 사는 바닷마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선을 긋는 족장 토노왈이었지만 그의 부인이자 사제인 로날의 호의 덕분에 수중생물들과 부비부비하면서 즐거운 오션 라이프를 만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트케이나 부족과의 생활도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제이크의 아이들은 부족이 달라 피부색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아빠인 제이크가 인간의 DNA를 섞어 만든 아바타였기 때문에 눈썹이 있고 손가락이 5개 달려있는 등의 신체적 특징과 함께 수중생물의 라이딩 실력이 허접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날의 딸이자 이 부족의 퀸카였던 츠이레아는 로아크의 이국적인 외모에 반하여 썸을 타게 되고요. 당신을 봅니다라는 나비어식 사랑 고백까지 듣게 되는데요. I see you. 또한 파야칸이라는 이름의 고래형 생물 툴쿤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며 그가 장차 툴쿤 라이더가 될 거라는 떡밥도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차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던 찰나 RDA가 슬그머니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들은 인류의 원수인 제이크를 족치려는 목표 이외에도 바닷속에 있는 매트케이나족의 홈트리 주변에도 엄청난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워보는 매트케이나족이었지만요. 플래그십인 시 드래곤을 필두로 크랩수트와 보트로 공격해오는 RDA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들은 결국 개박살이 나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이 과정에서 네테이암이 전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스파이더는 이때 제이크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네테이암의 합동 장례식을 치룬 이들은 체계적으로 RDA와의 복수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판도라에서 펼쳐지는 두 종족의 운명을 건 전투의 결말은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의 리액션들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물에 관한 영상미의 끝판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데뷔 초부터 물속의 미지의 존재를 다룬 어비스라는 바다에 대한 경외심 가득한 명작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죠. 여담이지만 바다와 물에 대한 그의 동경은 무려 잠수정을 직접 만들어서 나사 과학자들과 함께 인류 최초로 11km의 심연을 탐험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은 다큐멘터리 딥시 챌린지라는 영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 기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등장하는 씬의 성격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를 달리했다는 점인데요. 액션씬이 나올 때는 동작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48프레임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풍경을 주로 보여줄 때에는 인간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느끼는 24프레임으로 보여주면서 안 그래도 개쩌는 영상미를 극대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고 불리는 기술은 사실 영화 호빗에서 이미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기술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비디오 게임 같다는 혹평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아바타의 첫 관람은 일반 상영관에서 하시고 N차로 관람하실 때에 3D나 IMAX 또는 돌비 상영관에서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HFR의 적용 여부는 상영관마다 달라 개별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특수 상영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48프레임으로 상영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물과 관련된 CG를 구현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물이 가진 특성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물이나 공기 같은 물질을 유체라고 부르는데 이는 수학적으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통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과 달리 해가 없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동원하여 일일이 계산 노가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G의 경우에는 매우 간단한 모델을 상정하여 계산을 수행하는데요. 이번 영화의 위대한 점은 물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물 속을 왔다 갔다 하는 나비족과 수중생물들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이과스럽기 때문에 추후에 영상을 제작하여 따로 업로드해 드릴까 하는데요. 물의 CG에 대한 직관적인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바타 물의 길 이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물에 대한 CG의 최고봉이었던 아쿠아맨도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타 3편 이후에 대한 루머를 말씀드리자면요.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4편 초반까지 촬영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각 편의 제목은 3편이 씨앗 운반자, 4편이 툴쿤의 기수, 5편이 A와를 찾아서라고 하는데 개봉 시기는 각각 2024년, 2026년, 2028년 12월이라고 하니 조금만 존버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3편부터는 예스 마담과 와우 장령에 출연하신 양자경 누님과 찰리 채플린의 손녀로 유명한 우나 채플린, 그리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 귀요미 아이엠 그루트를 맡고 있는 빈 디젤까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등장한 오리지널 대작 시리즈를 기다리는 재미로 앞으로 몇 년간은 행복한 영화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화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화를 보고 있을 때는 나비족을 응원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류가 지는 스토리라 무언가 가슴이 아픈 하코 유튜버의 성지 인증을 기원하는 아바타 물의 길 마치겠습니다. Let's get it done.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요. I see you.